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반등, 상승의 어떤 기조 흐름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한 주말을 좀 맞이할 것 같은데요. 장중에 계속 미국 나스닥 선물도 이제 플러스권이었고, 국내 증시도 플러스권으로 계속 유지해주고, 또 이제 무엇보다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월등히 많았던 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완벽한 반등을 이뤄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술적인 어떤 패턴 하나 이제 교육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이제 일본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골 반전이라는 이 아일랜드 갭의 패턴이 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좀 추세 반전의 어떤 신호거든요. 이제 고점에서도 이제 추세 반전 신호, 이제 하락으로 빠질 때 나타나기도 하고, 밑에서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설 때도 이제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그 패턴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반등 거의 다 된 것 같다, 반등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됐다. 그거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제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어떤 패턴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정 장세 속에서 신용 물량이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신용이 이제 코스닥 코스피 합계 이제 한 20조 밑으로 빠지면 정말 눈 감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제 신용이 고점 대비 한 3조 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휴먼 인덱스 자체도 조금 반전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빅딜이 이제 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오 장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략상 가져갈 때 결국 이제 많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이제 빅팜들도 이제 본격적인 딜을 하기 시작할 거다. 인수합병 내지는 기술 이제 이전해가다든지, 그게 이제 오늘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한 4조 원 가까운 딜이 좀 발생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올릭스 같은 기업들이었죠. 그런 기업들이 어떤 상승을 좀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장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전략상의 어떤 근거를 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너무 뭘 수익을 지금 당장 내겠다, 이런 관점의 어떤 투자보다는요, 내년을 좀 대비하는 그런 포트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한결 좀 편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지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연말 그리고 내년의 어떤 장세를 대비하는 또 좋은 어떤 스터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해보도록 하죠. 우선 코스피 코스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3000포인트를 회복해서 301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672종목, 하락 종목 수보다 3배 이상 많았던 뚜렷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장이었고요. 코스닥 증시도 0.72%,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밀린 것들이 많긴 하지만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3배 이상 많았다는 점은 확연하게 이제 오늘 강세 패턴이었다. 990포인트, 1000포인트를 별로 안 남겼네요. 여기서 1% 정도 오르면 이제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개념이 될 것 같고, 라운드 휘겨상,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상 지수는 3000, 그리고 코스닥은 1000을 회복하는 게 조금 이제 중요한 심리적인 안전선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수급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오랜만에, 한 열흘 만이죠. 돌아섰다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기관이 20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기관이 100억 정도 순매도, 선물은 1500계약 정도 외국인 순매수,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고객 예수금은 65조 정도예요. 그래서 최근에 고객 예수금 쪽에서 주식을 좀 매수 집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줄었네요.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는 고점 대비 이 초록색입니다. 예, 고점 대비 한 3조 원 가까이 줄어든 형태로 최근에 쭉 이렇게 밀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신용 물량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체크해보죠. 어제 미국 증시, 와, 좋았습니다. 나스닥 증시 1.7% 상승, S&P도 1.7% 상승,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형태로 마감된 거죠. 다우도 1.5% 강세, 그리고 이제 오늘 일본 증시도 1.8% 강세, 홍콩 증시 1.3% 강세, 휴장 뒤 이제 열렸죠. 대만 증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4% 강세.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조정 흐름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다 이제 공통으로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또 치고 나가는 종목들 나타나고요. 그런 것들 잘 채면 올해 이제 사실 지지부진했잖아요. 올해 수익 난 사람 참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부터 잘 해나가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수익으로 마감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해 증시 0.4% 강세로 전 아시아 증시 플러스로 마감하면서 미국장의 어떤 강한 기조를 똑같이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요. 기술적인 패턴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성골 반전의 어떤 흐름을 이제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성골 반전이라는 게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이 갭으로 여기서 밀렸잖아요. 이 중장기 평선 241선을 깨트리면서 갭으로 이제 하락해가지고 밀렸고, 여기서 보시면 갭을 띄우면서 갭 상승하면서 이렇게 이제 추세를 좀 반전시켰죠. 그래서 여기가 섬처럼 돼 있죠. 갭이 이제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하방으로 밀리고 또 상승으로 다시 또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성골의 반전, 섬의 형태, 아일랜드의 어떤 형태가 발생할 때는 이게 추세 반전의 신호로서 굉장히 이제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이제 패턴을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체크했을 때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도 이제 아시아 증시가 그 아일랜드 갭, 성골 반전의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하방을 좀 크게 만들었던 그런 이제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대죠.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다시 또 전환되는 그런 어떤 패턴의 성골 반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갭을 발생시키면서 중장기 평선 다음날 붕괴시켜 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점의 시그널들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100%로 이제 뭐 100%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지났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였죠. 갭이 발생하면서 결국 이제 여기를 또 섬골로 만들어 버렸죠. 아일랜드.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추세 반전의 신호로서 만들어졌고, 이 갭을 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갭이라는 게 지지 저항의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갭을 빨리 메꿔는 게 좋았는데, 힘이 약하면 이 저항을 받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어제 그냥 이제 코스닥은 장대 양봉으로 그냥 갭을 한 방에 메꿔버렸고, 오늘 그 갭으로 내려오지도 않죠. 그럼 뭡니까? 이 강력한 저항선의 어떤 매물대를 한 방에 그냥 소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가 전환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뭐 조정 마무리 됐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제 근거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패턴과 내용, 갭을 한 방에 메꾸고 오늘도 거기까지 안 내려가면서 그냥 이제 위에서 마감시키는 그런 힘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매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급이 작동이 됐다. 저처럼 이제 기회로 봤던 사람들이 이제 저점은 확인됐구나 하면서 이제 막 위에 있는 호가를 막 먹어들이면서 이제 올리는 거죠. 투자 어떤 심리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장중에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주요 종목들, 시총 뭐 상위 이제 코스닥 150 종목, 코스피 이제 한 200 종목 계속 이제 스캔하면서 호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량들 잡아채는 것들 이제 체크하는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고, 주식시장 안에서 어떤 유동성 자체가 뭐 밖으로 나간다든지, 뭐 시장을 떠난다든지, 시장이 붕괴돼가지고 이제 추세가 끝장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뱃살이 너무 찐 거야. 예. 뱃살이 너무 찐 상태를 조금 이제 홀쭉하게 만드는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죠. 예. 너무 이제 밸류가 높아져 있고 기대감이 점증돼 있고 또 이제 개인들이 다 쥐고서 가즈아마 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용 잔고 엄청 늘어나면서 대출로 땡겨가지고 이제 조금만 내려도 뭐 물량 나고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있으니까 이게 뭐 뭐랄까 메이저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를 뭐 강력하게 끌어올렸던 유인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호재는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메이저가 시장을 좀 뭐랄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메이저가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떨궈주는 게 조정을 받아주는 게 결국은 가장 큰 호재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큰 호재가 이제 터지면서 결국 메이저 어떤 선수들 큰 손들의 어떤 자금들이 비싸서 그리고 개인들이 쥐고 있어가지고 사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물량들을 싹 이렇게 신용 반대매매 나오거나 그래 신용 줄이는 물량들 신용이 3조 줄었으면 스탁론도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 물량들이 많이 조금 출회되고 그리고 CFD 물량 같은 것도 많이 출회됐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손의 어떤 손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소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가볍게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악성 매물을 볼 수 있죠. 일반 대중 투자자들이 쥐고 있는 건 악성 매물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시장이 또 온기를 찾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후행적인 모습이 성골 반전이라는 이 아일랜드 갭이라는 형태, 차트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더라.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패턴의 어떤 확률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틀리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모습은 뭔가의 어떤 큰 추세 반전의 시그널을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그 해외 차트 쪽에서는 이제 나스닥 한번 보면요. 나스닥도 보시면 갭파 뒤에 갭상하면서 여기 섬골 반전의 어떤 형태 전개됐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잘 익혀두시면 추후에 이제 시장을 분석하실 때 또 이제 마켓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뭔가 좀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이런 것들을 모색할 때 그리고 고점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이거 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우리가 딱 이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때 이런 패턴의 어떤 흐름은 조금 힌트를 줄 수 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손골 반전의 어떤 형태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섬이 됐죠. 그래서 추세 반전의 어떤 패턴이 좀 되고 있다는 거 강하게 취죠. 21선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보시면 일본 증시가 요 이제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손골 반전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죠. 아일랜드 갭 형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출현했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 그러면서 완전히 수직 낙하를 코로나 때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도 약간 좀 아일랜드 갭성의 어떤 흐름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근에서 이제 물량을 다 털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코로나라는 어떤 이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뭐 사실 뭐 기사나 이제 리포트는 다 이제 별거 아니다고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가민가 했는데 뭐 다른 조건들은 완전히 그냥 폭락을 염두에 두는 그런 패턴이 전개됐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손골 반전의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고 이제 돌파갭이라 하죠. 하락을 이제 강화시켜가는 돌파갭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쓰나미가 오기 전에 막 들쥐들이 막 산으로 도망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조 현상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 그런 성골 반전의 어떤 그런 패턴들과 하방으로 내려가는 돌파 갭에 지지 라인을 깨면서 갭으로 깨면서 떨어질 때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폭발적인 순매도를 하고 있었고 괜찮다 하지만 코로나 저게 좀 심상치 않고 중국이 막 도시를 폐쇄해버리고 이 뭔가 좀 느낌이 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 주식을 이제 매일마다 쳐다보고 매일마다 이제 하다 보면 뭔가 약간 기시감 같은 게 이제 느껴진 게 있는데 당시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직감적인 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들 예를 들면 작년에 뭐 GTBNT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참 저도 간담이 서늘하죠. 그 뒤로 이제 폭락을 했으니까 임상 실패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이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위기라는 전 표현을 할 수 없었고 위기가 아니었고 어느 선에선 멈출 거고 그 멈추는 지점부터는 또 강력하게 튀어오를 텐데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을 잡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이제 하면서 실행이 중요한 구간이었죠. 기회라고 판단했다면 실행을 해야죠. 100% 이거 조정이야 100%라고 조정을 확신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올라와 있죠. 그게 어느 정도 한 60%, 70%, 한 75%요 정도 확률이 좀 가해질 때 베팅을 하는 거죠. 주식은 그래요. 100%까지 채워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75%, 70%라고 느껴지면 이거는 거의 뭐 100%로 가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 작년 코로나 사태 터질 때처럼 그런 또 약간 좀 싼 그런 어떤 여러 요건들이 맞춰질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 봐요. 그래야지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판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신용 3조가 쏟아졌다는 것 자체가 뭐 스탁로이라든지 다른 레버리지가 치면 이거 한 5조는 쏟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물량들을 누군가는 이제 잡아챘을 거고 엄청난 이제 기회의 구간이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구간이 또 다른 내년을 대비하는 신흥부자 탄생의 시작일 것이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마감 영상 제목도 그렇게 달아드렸는데 결국 이제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V자로 올라선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수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특정 종목군이나 특정 섹터군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치고 달리는 흐름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시장이 안정화되면 준비된 종목과 준비된 섹터는 이제부터 치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잡아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다. 내년도 주식 자산가 탄생의 시작점이다. 스타트 라인이 또 형성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렸고 그런 기회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으로 넘어갈게요. 수급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되게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사실 9월 29일 이후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매도 수급 자체는 외국인의 매도 수급 자체는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도 삼성전자를 매도하긴 했어요. 근데 그 양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는 좀 약세 기조의 흐름이 좀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수급이 좀 유입된 거라 생각돼요. 기관 2,1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1,100억, 업종별로 봐야겠구나. 업종별로 그냥 뭐 큰 특징이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 금융업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를 많이 매수했을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가 오늘 1.8% 상승하면서 아니네. 다른 은행주를 좀 매수를 많이 했나 보네요.
큰 변동은 없던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은. 예, 그래서 크게 눈여겨보진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워낙 이 뉴스 기사에서 막 환율 갖고 막 겁을 주는 게 너무 세가지고 오늘도 떨어졌죠? 1181원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졌네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도를 이제 하는 그런 어떤 기조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수급은 큰 변동은 없었고 일단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제 좀 여기는 저점대를 형성하는 지점 같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낙폭을 과대하게 좀 만들어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조정 구간에서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조금 약세를 더 보였던 이유기도 한 것 같고요. 반등을 만들어내는 어떤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가 보다 더 아시아 증시보다 좀 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강할 거라 생각되고요. 아까 차트를 보시면 이미 어제 이 코스피는 241선을 회복 못했죠. 이 진한 선을. 근데 코스닥은 이미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지까지 잘 받아줬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강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중형주 차트입니다. 소형주 차트입니다. 그리고 대형주 차트입니다. 대형주는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매물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다는 거죠. 매력적인 게 중형주, 소형주 단일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것보다는 그 아랫단에 이제 소재 장비 부품, 낙폭과대한 걸 사는 게 반도체 저점을 잡는 현명한 투자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락문화, 하이브 같은 종목 오늘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6.2%. 그래서 오락문화는 신고가네요. 보시면 코스닥의 오락문화는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고 제약업종도 오늘은 좀 약세였네요. 하지만 좀 반격하는 흐름들, 코스피 의약품 업종도 반격하는 좀 흐름들, 건설업종 오늘 이제 오전에 멤버십 스마트 리포트 드렸기도 하지만 사실 최근에 또 조정이 기회였죠. 그래서 사이클을 타면서 업사이클로 가는 그런 기조의 흐름인 것 같고요. 2차전지도 최근에 조정을 조금 마무리 짓는 형태로 조금 다시 추세를 복귀하는 그런 형태로 화학업종 지수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주요 종목 보면요. 삼성전자 1% 상승. 오늘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했죠. 800억 정도 순매수 하면서 어제 이제 5일선 회복했고 오늘 쭉 뛰어넘는 여기서도 섬골 반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저점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갭 그리고 여기 갭 그래서 여기 형태가 섬의 형태가 돼서 추세 반전의 어떤 신호로서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이닉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 더 강하게 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보합 정도, LG화학 1.4% 약세, 삼성바이오는 1% 강세, 삼성 SDI 2.89% 강세.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순매수는 삼성 SDI고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들어온 게 좀 찍힌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최근 조정 구간에서 강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틀 동안 좀 약세인데 기조는 되게 저는 좋은 기조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KB금융하고 뭐 신한지주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좋았던 것 같아요. 2% 정도 올랐고 크래프톤이 1% 정도 약세인데 신작 출시 행사를 좀 연기시켰다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고 이 부분이 좀 갑자기 이제 이마트 본사 건물을 게임 회사가 갑자기 부동산을 이렇게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하고 같이 이제 인수한 거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본업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에는 별로 좋은 내용은 이슈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최근 이틀 동안의 어떤 약세의 어떤 흐름을 좀 만든 이유가 아니었을까. 기관이 팔았네요. 그래서
게임 회사가 갑자기 이제 이마트 본사 건물을 산다니까 그거 실은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게임 출시에 대한 부분 모멘텀은 뭐 유효하고, 예, 사실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바꿀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크래프톤이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물산 2.5%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애니소프트가 이제 4.3%,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예, 왜냐면 이제 뭐 캐릭터 8종 영상을 공개했다 하면서 이제 슬슬 이거 이제 그 11월 4일 날에 어떤 글로벌 서비스 이제 출시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뭐 단연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뭐 하이브가 가장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오픈의 대장주 격이면서 11월 이제 BTS 콘서트, 예, 오늘 포스터가 또 새로운 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야, 참 대단합니다. BTS. 네, 하여튼 뭐 앞으로 콘서트 내지는 뭐 또 새로운 앨범 발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이게 기관이 380억, 외국인이 270억, 개인이 670억을 매도했네요. 네, 그래서 매물 잡아먹으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서는 형태 나와졌고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시총 상위주가 좀 약세였죠. 보시면 1위부터 지금 보시면 위에 빼고 10위까지 다 약세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좀 약세였고, 중소형단의 기업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 좋았죠. 솔브레인이 뭐 6% 급등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것들, 덕산 네오록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유진테크, 테스, 원익 IPS, 이런 것들 좋았네요. DB하이텍도 오늘 4.9%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반도체가 좀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난티도 오늘 4.6%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요거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죠. 솔브레인 홀딩스도 큰 상승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골고루 중소형주들이 좀, 예, 골고루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형태. 알테오제는 오늘도 이제 강한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브리지바이오 테라페틱스도 이제 뭐 리포트도 하나 나오고, 예, 임상 발표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올릭스는 이따 기사를 좀 보면서 따로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제약사의 이제 기술 이전으로 또 기대를 모았는데, 또 이제 글로벌 빅팜의 이제 빅딜이 또 이제 좋은 어떤 영향을 좀 미쳐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녹십자 웰빙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암악액질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암 환자가 이제 항암제 투약을 받으면 막 그 근육 손실해가지고 빼짝 마르고 하잖아요. 신진대사 저하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치료제라고 합니다. 암악액질. 예. 근데 이제 이게 유럽에서 이제 임상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6개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사들하고 기술 수출 및 공동 임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약은 참 우리가 주식을 떠나더라도 참 꼭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약이죠. 전 세계 이제 암 환자가 18년 기준으로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암 사망자가 960만 명. 이 중 20%가 방금 요 암 악액질 요 이제 증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생존율 증가를 위해서 암 악액질 치료제가 필요하다. 암 악액질 신약 승인 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해서 요걸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기술줄이 임박해 있다. 근데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게 기술 수출할지 안 할지 언제쯤 할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팔아야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바이오 투자에 대한 어떤 원칙.
어떤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성골 반전 그 아일랜드 갭이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아까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아일랜드 갭, 한국말로 섬골 반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갭 상승,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갭하락, 이런 형태, 섬 형태. 이게 이제 지지 내지는 저항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갭하락으로 이제 강력하게 떨어지다가 추세가 전환되면서 갭상승으로 이렇게 또 올라서는 형태. 비슷한 구간대에서 형성되는 게 또 이제 이런 아일랜드 갭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추세 전환 시그널로 이제 알려져 있고, 갭 부분은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는 게 좀 이론상 그렇게 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한번 나타난다면 한번 신중하게 시장의 어떤 전환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국내 시장에서 올릭스가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요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이제 빅팜이죠. 다케다 제약이 포세이다라는 기업과 유전자 치료제 개발 36억 달러의 딜, 거의 한 4조 원에 되는 어떤 딜을 이제 일으켰는데요. 포세이다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희귀병, 희귀질환 쪽으로 유전자 치료제 최대 8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겠다 해서 이런 라이선스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되겠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백신과 어떤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빅팜들도 그 다음 이제 신약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과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조직을 이제 집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회사 이 포세이다 테라피틱스는 지난 12일 다케다와 간, 혈액, 희귀 질환을 타깃하는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치료제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케다는 포세이다의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포세이다의 혈액병 프로그램을 포함한 총 6개의 간, 조혈무세포 관련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비바이러스성 체내 유전자 치료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파트너십에 따라서 다케다는 2개의 유전자 치료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옵션을 획득했다. 그러나 다케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적응증을 타겟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단은 포세이다에 한 500억 정도의 이제 계약금을 이제 지급을 하네요. 그리고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임상 마일스톤을 달성한 경우 다케다는 포세이다에 1억 2,500만 달러의 마일스톤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임상 단계 아직 뭐 후보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규모라는 거는 이 분야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굉장히 유망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포세이다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 플랫폼은 유전자 삽입, 유전자 편집,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과 어떤 딜을 하더라도 어떤 적응증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는, 기업 가치를 상당히 업시킬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걸로, 우리는 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이제 바이오 업계, 이제 본격적으로 훈풍이 불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빅딜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올릭스라는 기업의 주가를 밀어올린 주요 어떤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나온 소식인데요. 뭐 셀트론의 이제 고농도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국내 식약처 품목 허가를 이제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뭐 이미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식약처도 뭐 코로나 관련된 일이 아니라 이 다른 일들이 이제 하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약간 숨통 트였다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여러 어떤 그 관계 당국들, 그런 허가 기관들이 다른 업무들을 이제 속속들이 이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거기에 조금 시간과 조직을 많이 투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휴미라 시밀러 식약처 품목 허가 뭐 매출 부분에서 뭐 큰 영향을 미치는 않겠죠. 예.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이제 국내 시장 공급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뭔가 바이오 쪽에 업무들이 또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그 가상화폐 쪽 얘기를 좀 드리면 이 분야가 보시면 미국의 그 선물 ETF 쪽이 이제 사실상 승인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또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ETF를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블룸버그발 보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제 뭐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확실하게 이제 도장 찍어준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ETF는 상장 지수 펀드, 즉 이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코인 하려면 코인 쪽 이제 계좌 만들고 뭐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이 주식 계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제가 볼 때는 속칭 이제 뭐 KS 마크 찍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이라든지 저는 이제 NFT에 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뭔가 좀 큰 기대 가치들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지금 막 비트코인 사이즈 낀다 막 이런 쪽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 관련된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식화되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NFT 같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업비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거의 전고점 왔어요. 전고점이 한 8천만 원 정도 넘겼었잖아요. 지금 7,200만 원. 비트코인이 요렇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전고점 부근에 있어요. 야, 무섭네요, 진짜. 저는 여기서 헤드앤숄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어긋났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그런 범주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ETF 승인을 받게 되면 이거는 공식적인 어떤 상품이 돼버린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관련주도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 업비트의 이제 모회사가 이제 두나무잖아요. 두나무 지분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기술투자 같은 기업들. 한 7% 넘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나무가 한 10조 이상, 최소 10조 이상이죠. 뭐 상장을 진짜 추진한다면 수십조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어쨌든 그 지분을 7% 이상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시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약간 좀 주목받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역시 해당 비슷한 지분 정도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퀄컴에게 이제 받아서 샀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를 이제 엮이면서 뭐 두나무 상장 관련주 막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그 정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카티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킴리아, 요게 이제 급여 기준 문턱을 넘었다. 이게 수조 원 되는 이제 치료제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급여를 주는 부분, 설정하는 부분이 조금 쉽진 않았죠. 근데 야 이거 급여 문턱을 이제 넘는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국내에서 또 이제 카티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죠. 카티 치료제 만들면 국내 업체들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준들을 설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효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킴리아가 이제 한 회 투약 비용이 이제 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워낙 고가인 탓에 그동안 보건당국과 제약사 간의 이견이 이제 좁혀지지가 않았다. 당연히 제약사는 이제 급여를 받았으면 좋겠고, 보건당국은, 이거,
하여튼 뭐 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협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시간을 많이 끄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이 키미아 이제 이런 카티 치료제가 효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환자 치료에 이제 필수적이어서 약제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약제에 관한 과거 전통적인 약과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방식이 필요하겠죠. 한 회 맞는데 5억짜리 약을 과거 어떤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급여를 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카티 치료제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제 급여를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쳐줄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투자로 연결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기사는 별로 이제 주목받지 못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사였다고 생각되고요. 이 급여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오늘은 뭐 확고하게 이제 반전이 지수였던 반등이 이루어졌다. 뭐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 주 그래도 반등이 좀 이렇게 잘 진행되고 나오면서 좀 한시름 놓는 그런 주말을 좀 맞이하게 된 것 같은데요. 참 또다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주식은 참 희망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식으로 인생은 바뀔 수가 있다. 좋은 방향으로.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네, 하여튼 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불금 맞이하시고, 또 다음 주는 또 희망에 또 가득 찬 또 분석과 내용을 가지고서 또 이제 또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한 주 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